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역 자치단체가 여름철 폭염 일수가 크게 늘어나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시군은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종합대책반을 구성하고 기상청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폭염 기상 정보를 확인해 폭염 대비 상황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 대책으로 마을 단위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고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자 등을 위한 폭염 도우미를 확보해 이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여전히 결핵 후진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노인들의 결핵 발병과 사망률이 만만치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결핵 환자가 매년 줄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결핵 발병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신규 결핵 환자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남의 경우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노인 발병률도 적지 않습니다. 결핵은 지속되는 기침과 발열 등을 동반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경우 정확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결핵에 감염이 돼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결핵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제 중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기침을 좀 2, 3주 이상 한다 그러면 꼭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특히 도내 65세 이상 노인들의 결핵 사망률이 90%를 넘어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결핵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는 2019년까지 280억여 원을 투입해 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집중 검진이 이루어집니다. 시범 사업인 만큼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요. 직접 찾아가는 이동검진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염병 분야 지역 안전지수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전라남도. 결핵 퇴치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조기 발견과 완전 치료가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일본의 한 화학기업이 여수 산단에 8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일본 정밀화학기업인 스미토모 세이카는 지난해 여수 국가산단에 1,000억 원을 투자해 고흡수성 수지 제조 공장을 완공한 데 이어 또다시 800억 원을 투자해 시설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재 전남에서는 이탈리아와 일본의 화학기업과 콘텐츠 기업이 여수 국가산단과 나주혁신도시에 3,500억 원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이 해외 강연에서 보전을 기반으로 성장을 추진해온 순천만 습지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조 시장은 지난 28일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가 부탄에서 주최한 현지 교육 워크숍에서 매년 500만 명 이상이 찾는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을 예로 들며 보전을 통한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부탄은 총 3곳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은 목두루미 등 희귀종 철새들이 해마다 수백여 마리가 월동하는 지역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우리 지역 사업 19개가 실천과제로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도 자기들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제법 있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는 특정 지역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광주의 국정과제로 포함됐다고 하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의 경우도 100대 과제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라는 포괄적 명칭으로 표현됐을 뿐입니다. 국정계획에는 공약 중에서 이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공약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역의 특정 명칭은 제외를 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사업 19개가 실천과제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국정과제 명칭의 의미를 함축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에너지밸리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처럼 지역성이 뚜렷한 과제들은 괜찮지만
다른 자치단체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과제의 경우를 모두 우리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카 육성의 경우 울산과 대구, 충남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키우고 있어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전남의 국정과제로 포함됐다는 드론 산업 육성과 스마트 농업 육성, 수산물 수출 가공 클러스터 조성 등도 다른 자치단체들이 적극 추진할 경우 우리 지역이 우선권을 마냥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애매모호한 과제의 경우 우리 지역 사업으로 확정 지을 수 있는 시금석이 내년 국비 확보 여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화 실현되려면은 반드시 내년도 신규 국비 사업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걸 충분하게 가서 설득하고 국정 과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광주 전남의 현안이 많이 포함됐다고 좋아한 것도 잠시 우리 지역 사업으로 도장을 찍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틈새 작물과 대체 작물을 찾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손과 인건비는 줄이면서 소비자 입맛과 건강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어른 키보다 크게 자란 옥수수밭에서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일반 옥수수보다 1.5배 이상 크고 단 초당 옥수수입니다. 당도가 수박이나 멜론보다 2배 가까이 높아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옥수수입니다.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0.01%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더 많은 면적으로 재배가. 일반 작물 대신 올해 첫 초당 옥수수 재배를 시작한 전남도내 농민들은 20여 명. 수입이 안정적인 데다 특히 80일 만에 수확에 4월부터 10월 사이 이모작이 가능한 틈새 작물이라는 점에 끌렸습니다. 소득도 그렇게 결코 떨어지지 않고 관리하기가 타작물에 대해서 병해충 그 관리가 굉장히 좀 용이하다는. 이 밖에도 아열대 작물 재배는 기본이고 제약회사와 손잡고 작약과 우슬 등 약용작물 재배에 나서거나 코끼리 마늘처럼 토종 작물을 특화하는 사례까지 다양합니다. 틈새와 대체작물 찾기는 불안정한 수익 구조, 일손 부족, 기후변화 등 가중되는 어려움을 풀기 위한 농가의 생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양시가 입주민과 함께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작은 도서관 등 주민 교류 공간을 확보하고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3개소의 아파트 공동체를 선정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간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아파트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아파트에는 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과 함께 컨설팅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수 지역 저소득층 알레르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만 18세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가운데 아토피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진단을 받은 주민에게 연단 최대 15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진료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공화동 동부보건지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순천 옛도심 건물을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순천 장안 창작마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개관식을 가진 장안 창작마당은 1층에 시민들이 음식을 나누며 모임을 갖는 장안 부엌이, 2층엔 작가 3명의 창작 거주 공간이 들어서 시민과 전문 예술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장안 창작마당은 구도심 금곡동의 식당 건물을 옛 골조 형태로 그대로 살려 융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재건축한 공간으로 최근 전국 공모를 통해 이름을 선정했습니다. 순천시 환경미화원의 공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최근 환경미화원 공채를 위한 응시원서 접수 결과 4명 모집에 55명이 지원하며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 9대 1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최근 환경미화원이 안정된 직업으로 부각되면서 청장년층의 높은 취업 열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서쪽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도 안성으로는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3-4시간 만에 약 8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린 상태입니다. 비는 차츰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중부와 전북, 경북에 최고 7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도 약간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9도, 광주 3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